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자는 왜 계속 가난할까? 이 부자는 알고 우리는 모르는 것들. 은퇴하면 좀 편해지겠지.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중년이 되면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그리고 어느새 은퇴가 눈앞에 오면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같은 나이에 같은 시기에 은퇴했는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매달 카드값과 병원비를 걱정한다. 더 놀라운 건 이 차이가 은퇴 이후가 아니라 은퇴 이전의 생각 방식에서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가난할까?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시간, 그리고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인생의 마침표처럼 생각한다. 이제 회사도 안 다니고 큰돈 쓸 일도 없고 그냥 버는 만큼 쓰다 보면 되겠지.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본다. 그들에게 은퇴는 수입이 끊기는 시점이 아니라 수입 구조가 바뀌는 시점이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생긴다. 은퇴 준비를 저축으로만 한 사람과 구조로 준비한 사람의 차이다. 우리는 말한다. 연금 조금 나오고 모아둔 돈 아껴 쓰면 되지. 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노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사례 1. 같은 월급, 다른 은퇴 55세 김 부장과 이 부장. 김 부장과 이 부장은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 다녔다. 연봉도 비슷했고 은퇴 시점도 같았다. 김 부장은 은퇴 후 이렇게 말했다. 집 한 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이제 버티면 되지. 반면 이 부장은 은퇴 10년 전부터 생각이 달랐다. 은퇴하면 월급이 사라지는데 그 다음은 뭘로 살지? 그래서 이 부장은 퇴직 전부터 월세가 나오는 소형 부동산 하나, 배당형 금융상품, 그리고 작은 온라인 사업에 조금씩 투자했다. 큰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은퇴 후 결과는 극명했다. 김 부장은 매달 통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해졌고, 이 부장은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 덕분에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았다.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만든 차이였다. 가난을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어요.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시간은 어디에 쓰고 있었나요? 가난이 고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만 쓰고 시간을 불리기 위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돈을 지키는 것에만 집착한다. 새로운 수입 구조를 만들 생각을 안 한다. 배우는 걸 늦었다고 포기한다. 반대로 부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묻는다.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수입은 뭐가 있을까? 사례 2. 은퇴 후에도 바쁜 62세 박 씨. 박 씨는 62세에 은퇴했다. 하지만 집에만 있지는 않았다. 그는 퇴직 전부터 자신이 잘하던 업무를 정리해 강의 자료로 만들었고 온라인 플랫폼에 올렸다. 처음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됐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연습이다. 2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매달 고정 수입이 생겼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다. 은퇴 후 가난이 무서운 이유는 돈보다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라는 감정 때문이다. 부자들은 이 공허함을 미리 대비한다. 은퇴 후 삶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부자들은 은퇴를 이렇게 정의한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가난한 사람들은 은퇴를 이렇게 느낀다. 안 쓰고 안 아프고 버텨야 하는 시간.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30대, 40대에 이미 갈림길이 생긴다. 남는 돈을 소비로 쓸 것인가? 작은 실패를 감수하고 구조를 만들 것인가? 사례 3. 평범한 주부에서 노후 설계자가 된 최 씨. 최 씨는 전업주부였다. 큰 자산도 없었고 경제 지식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남편 은퇴하면 우리 뭐로 살지? 그녀는 늦게라도 금융 공부를 시작했고 소액으로 연금과 배당을 설계했다. 지금 그녀는 말한다.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다만 노후가 무섭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핵심이다. 부자는 사치하지 않아도 부자고 가난은 생각보다 조용히 준비 없이 찾아온다. 마무리하며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이유. 그건 운도 재능도 아니다. 은퇴를 언제 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로 보느냐의 차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가장 자유로운 인생의 후반전이니까. 앞에서 봤듯이 은퇴 이후의 삶을 가르는 건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남는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일까? 이건 느낌이나 경험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건 이미 경제학, 심리학, 뇌과학에서 꽤 오래전부터 연구해 온 주제다. 일부자는 미래의 나를 더 실제처럼 느낀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타인처럼 느낄수록 현재의 소비를 더 많이 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노후의 나는 지금의 나랑 상관없다고 느낄수록 돈을 지금 써버린다는 거다. 반대로 부자들은 다르다. 미래의 자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70세에 내가 어디에 살고 있을지, 병원비는 누가 낼지, 돈이 없을 때 어떤 기분일지, 이걸 막연히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떠올린다. 그래서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뇌가 미래를 현실로 인식하느냐의 문제다. 이 가난을 고착시키는 건 결핍 사고방식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연구한 개념 중에 결핍의 심리학 스캐시티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다. 돈이 부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한다. 장기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위험 회피가 극단적으로 커진다. 이 상태에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지금도 힘든데 나중 일까지 어떻게 생각해?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 노후 준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은퇴 준비는 본질적으로 장기 계획이다. 그런데 결핍 상태에선 장기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난은 자산이 아니라 사고방식으로 세습된다. 삼부자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이렇게 오해한다. 돈 안 쓰고 참고 절약만 하니까 부자 된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보면 반은 틀렸다. 부자들은 참는 능력이 아니라 결정을 자동화하는 구조를 만든다. 월급 들어오면 자동 투자, 소비 전에 저축이 빠져나가는 구조, 수입이 여러 갈래로 분산된 시스템. 이렇게 되면 뇌가 피곤하지 않다. 의사결정을 덜 할수록 실수도 줄어든다. 반면 가난해질수록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 이걸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뇌는 점점 지치고 결국 쉬운 선택을 한다. 당장의 소비. 이건 성격이 아니라 인지 자원의 차이다. 사은퇴 후 빈곤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착각.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거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중엔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준비의 방향과 더 강하게 연결돼 있다. 한 가지 수입원만 가진 사람, 자산을 묶어둔 사람, 돈 이야기를 끝까지 미룬 사람.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은퇴 후 삶은 급격히 위축된다.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현금 흐름이 있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선택권이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낸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질문이다. 부자는 평생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 선택이 10년 뒤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가난해지는 선택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이 질문의 반복이 은퇴 후 삶의 격차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부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은퇴는 언젠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두 부류 중 하나가 된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사람. 돈과 시간이 함께 작동하는 사람. 지금의 선택은 작아 보여도 미래의 삶에서는 존엄의 차이가 된다. 지금이라도 딱 하나만 바꿔도 된다. 나중에라는 말을 지금부터로 바꾸는 것. 그게 부자들이 알고 우리가 자주 놓치는 가장 중요한 차이다.